사람들은 제 남편을 보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떻게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만났어? 네, 맞습니다. 연애 시절 그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섬세한 남자였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도 감탄할 줄 알고 식당 종업원에게도 90도로 인사하던 사람. 고아나 다름없이 외롭게 자란 저에게 그의 친절은 마치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취해 앞뒤 잴 것 없이 그와 결혼했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그 친절이 모든 여자에게 공평하다는 것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친절한 자신의 모습에 도취해 있는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여자라면 가리지 않고 흘리고 다니는 그 미소는 결혼 후 저에게만 쏙 빠진 채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막 걸음마를 뗄 무렵 첫 번째 외도를 들켰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 발목을 잡은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었던 기억. 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아빠 없는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박.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가정을 지켜줘. 내가 더 잘할게. 그때 남편이 지었던 표정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안도하더군요. 아, 이 여자는 내 밥이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떠나지 못하겠구나. 그날 제가 흘린 눈물은 남편에게 면죄부가 되었고 동시에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집 안에서의 그는 더 이상 친절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이며 철저히 계산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외도를 눈치채고 따지려 들 때마다 그는 제 가장 아픈 곳을 찔러왔습니다. 당신 애비 없이 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안다며? 근데 지금 이깟 일로 이혼하자고? 당신 딸도 너처럼 만들고 싶어? 독하다 독해. 그 말은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칼이었습니다. 그는 경제권을 무기로 저를 길들였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처신 똑바로 해. 내가 밖에서 내채면 구기지 않고 입 다물고 있어야 생활비도 나오는 거야. 꼬우면 나가든가. 대신 애는 두고 나가. 고아 만든 엄마 소리 듣기 싫으면. 저는 철저히 굴복했습니다. 아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외박하고 들어와 셔츠에 립스틱 자국을 묻혀와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서 그가 왕처럼 군림하며 저를 하녀 취급해도 저는 네 여보하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오로지 하나. 내 딸 지은이에게만큼은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그가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서 스스로 문을 잠그고 간수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제 하루의 절반은 연극이었습니다. 술에 떡이 되어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자다 깬 어린 딸이 물을 때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회식을 늦게까지 하셨어. 우리 지은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주말마다 짐을 싸서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며 저는 웃는 얼굴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출장 가신대. 바쁘시잖아. 우리가 이해해드리자. 아이가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줘? 라고 투정 부릴 때면 저는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사실은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아빠는 지은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런 거야. 저는 그게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빠의 부재보다 더 무서운 건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진실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밖에서 쏟아내는 그 더러운 욕망의 찌꺼기들을 혼자 다 받아내며 집 안에서는 향수를 뿌려 악취를 지웠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없는 미담을 지어내고 남편이 사오지도 않은 선물을 사와 이거 아빠가 보내신 거야라고 연기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기분이 좋아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혹시라도 그가 기분이 상해 아이에게 쌀쌀맞게 굴까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 비참함이란 내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아빠 최고 하며 웃을 때면 저는 썩어 문드러진 제 속은 잊고 안도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내 딸은 아빠 있는 아이로 크고 있잖아. 그거면 됐어. 그래도 다행인 건 세월이 빠르게 흘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보란듯이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제 밥벌이를 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반면 남편은 늙고 초라해졌습니다. 밖에서 만나던 여자들도 돈 떨어지고 힘 빠진 그를 떠났고 퇴직 후 집에 들어 앉은 그는 이제 저를 괴롭히는 것으로 소일거리를 삼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은이가 출근하고 없는 아침 남편은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며 밥그릇을 던졌습니다. 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평생 놀고 먹었으면 반찬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같은 거 걷어먹여 살린 게 누군데? 평소 같으면 묵묵히 치웠을 텐데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내가 당신 여자 문제 다 참아주고 애 앞에서 당신 체면 세워주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자 남편은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누가 참으래? 내가 내 트라우마 때문에 이혼 못한 거잖아. 너 편하자고 붙어 있어 놓고 이제 와서 유세야? 억울하면 지금이라도 나가. 이 집 내 명이야. 땡전 한 푼 안 줄 테니.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출근한 줄 알았던 지은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놀란 제가 눈물을 훔치며 지은아 웬일이야? 라고 묻자 지은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엄마 도장 찍어. 이혼 소송장이야. 변호사 선임하면 돼. 알아보니까 증거는 차고 넘쳐. 저와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떽떽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애비한테? 그러자 지은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니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지은이는 지난 10수년간의 기억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아빠의 차 조수석에서 낯선 여자의 귀걸이를 봤던 일. 중학생 때 술 취한 아빠가 엄마에게 너 같은 건 밖에서 내세우기도 쪽팔려라고 속삭이던 걸 자는 척하며 들었던 밤들. 엄마가 아빠 출장 가셨어라고 거짓말할 때마다 엄마의 베개에 묻은 눈물 자국을 봤던 일들. 엄마는 나 때문에 참았겠지. 내가 아빠 없는 애 될까봐. 근데 아빠 그거 알아? 나한테 아빠는 원래 없었어. 집에 있는 날엔 엄마를 괴롭히는 짐승이었고 없는 날엔 엄마를 울리는 유령이었지. 엄마가 만들어낸 가짜 아빠 연극에 장단 맞춰준 건 나야. 엄마가 무너질까봐. 지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의 뼈를 때렸습니다. 너, 내가 어떡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지은이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집? 아빠 명의지만 대출금 엄마가 생활비 아껴서 갚았잖아. 기여도 인정받을 거고 아빠 유책 사유 확실해서 위자료 왕창 뜯어낼 거야. 그리고 나 아빠 돈 필요 없어. 내가 벌 만큼 벌어. 이제 엄마는 나랑 살 거니까 신경 꺼. 지은이는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연극 끝내자. 나 다 컸어. 더 이상 아빠 필요 없어. 아니 엄마를 갉아먹는 이런 아빠는 버리는 게 효도야. 나가자. 그날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너네 나가면 다신 안 받아줘. 라고 발악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들어온 첫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잤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남편의 콧골 이 소리도 술 냄새도 언제 폭언이 날아올지 모르는 긴장감도 없는 고요한 밤. 편안해진 지은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지키기 위해 그 긴 시간 동안 어른인 척하며 저의 고통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이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서. 남편은 지금도 혼자 그 넓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잘못했다. 생활비 좀 보내다오 구걸한다고 합니다. 물론 번호는 차단된 지 오래죠. 친절했던 나쁜 놈. 그가 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하게 자라준 제 딸 지은이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 진짜 친절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